최근에 인천 아파트에서 일어난 벤츠 전기차 화재, 이거 진짜 인명피해가 없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사실 전기차 화재 관련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대부분이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에는 영향이 없냐는 거죠. 몇 개월 전, 그리고 최근에도 전기차는 가급적 지하가 아닌 지상 주차장에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오랜만에 관련 논문 같은 자료들을 찾아보니 더욱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보려 합니다. 일단 통계 자료부터 쭉 볼까요?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으니 당연한 얘기일 수 있죠. 실제로 2020년에 11건이던 화재 발생 건수가 2022년 들어서 44건으로 늘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42건을 채웠습니다. 문제는 인명피해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화재 발생 원인은 뭐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봐서 사고로 인한 화재가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게 원인 미상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충전 중에 전기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는 문제가 가장 많다는 거죠. 이번에 인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는 원인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는 비율 자체가 미미해서 확률적으로는 전기적 요인일 가능성이 크고, 만약 제품 결함으로 결론 난다면 파장이 꽤 클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뭔가요? 전기차가 실제로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건수가 많냐는 건데, 통계 자료가 있긴 하죠. 자동차 종류별로 10만 대당 화재 건수를 보면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보다 많고 하이브리드 차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잖아요. 일단 통계 수치상으로는 이런데, 문제는 이게 모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내연기관차는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그만큼 노후된 차도 통계에 잡혔을 거란 거고, 지금 단계에선 이 통계 자료가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따져봐야 할 건 많겠지만, 지금 당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화재 증가 추이와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 추이라고 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은 0.013%였고 내연기관차는 0.016%로 내연기관차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보면 내연기관차는 1만 대당 화재 건수, 그러니까 화재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전기차는 화재 건수와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뭐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하기는 얼마나 어렵고 피해 규모는 얼마나 큰지, 이런 거겠죠. 왜냐면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건 그만큼 화재가 한번 났을 때 피해 정도가 클 확률이 높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 인천 아파트 화재도 진압하는 데에만 8시간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차 한 대에서 불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를 본 차량 대수만 140대, 앞으로 이 수치도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고요.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지하에는 전기실, 수도 관련 시설, 통신시설 등등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도 많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아파트도 전기랑 수도가 끊겨서 주민들이 피난 살이를 했다고 하죠. 이게 시사해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뒤에 시각을 중심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는 지하 주차장에 가급적 대지 못하게 하고 지상 주차장에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전기차가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열폭주 현상, 이거 전기차 화재 때마다 언급되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1번 배터리 셀에 불이 붙었어요. 여기 붙은 불을 진압하면 바로 옆에 있는 2번 배터리 셀에 불이 옮겨 붙고, 이렇게 계속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 진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셀이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에 달하니까 당연히 더 어려운 거죠. 이번 벤츠 화재도 마찬가지로 화재 진압에 8시간이 넘게 걸린 이유가 이 열폭주 현상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겁니다. 지하 주차장은 폐쇄된 공간입니다. 연기나 유독가스뿐만 아니라 불의 열기 또한 빠져나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화재도 순식간에 지하 주차장이 유독가스로 가득 차고 열기랑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소방관들 진입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기차는 또 대형 수조에 담아서 불을 꺼야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번에도 소방관들이 이동식 수조를 준비했는데 애초에 진입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가져 들어간다 해도 주차장이 좁아서 수조 자체를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스를 들고 배터리 쪽으로 물을 집중적으로 뿌렸는데 불이 잡히지 않았고, 주변 차로 계속 불이 번지면서 화재 진압에만 8시간 20분이 걸린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소리는 결국 재산 피해 같은 것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화재로 지하 주차장 온도가 순식간에 1500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싶은데 자료를 찾아보니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더라고요. 예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나면 순식간에 800도까지 올라간다는 자료가 많이 나왔고요. 1500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차 한 대에서만 불이 난 게 아니고 여기저기 옮겨
오히려 붙으면서 불길도 거세지고 지하 주차장이라 열기가 빠져나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 정도 열기에 건물은 과연 괜찮을까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거 문제가 없을 거란 건데 오랜만에 관련 논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보고 전기차는 무조건 지상 주차장에 돼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 이번 인천 아파트도 주차장 구조물의 붕괴 위험 때문에 상황 파악이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철근 콘크리트가 이런 화재로 인한 열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찾아보니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논문 제목도 이번 주제에 딱 맞죠? 화재에 노출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최고 노출 온도 추정을 위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왜 진행됐냐면 요즘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대형화, 고층화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화재가 한번 났다 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고 재산 및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구조물 손상까지 이어져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논문에서도 아파트나 빌딩 같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1000도 정도의 높은 열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고 선진국들은 이런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연구 성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화재를 입었을 경우에 최고 노출 온도 예측과 화재 손상 정도를 분석하고 이걸 위해서 고온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시차열 분석부터 X선 회절 분석 등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끝에 얻어낸 결과물인 겁니다. 자료를 쭉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핵심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제 화재에 의해 고온의 영향을 받을 경우 약 300도부터 콘크리트 조직에 미세 균열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소리는 뭐냐면 화재가 나서 300도까지 열이 올라가고 이 정도 온도에 건물이 계속 노출되면 이때부터 콘크리트 조직에 미세 균열이 발생한다는 소리입니다. 둘째, 고열에 의해 콘크리트를 구성하고 있는 시멘트 반응 생성물에서 결합수 및 겔수의 탈수로 인해 수축이 발생하면서 미세한 균열이 전반적으로 심하게 발생된다. 미세 균열은 300도부터 발생되고 500도에 이르면 균열의 발생 정도가 심화된다. 즉, 이 소리는 결국 건물도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에 충분히 근거가 되는 연구인 거고 이 정도로 높은 열이 발생하는 화재라면 화재 이후에 보강 공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뿐 아니라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기차는 무조건 지상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전기차 위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건물을 짓는 게 여러 방면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 몇 개월 전부터 주장했던 건데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 장점은 너무 많다고 했죠. 아파트 바로 옆에 주차 건물을 짓고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 정도만 내고 쓸 수 있게 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공영 주차장화해서 인근 상가 이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원래 있던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그만큼 전기차들이 빠지게 되니 주차 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도 늘리면 이용자는 당연히 늘어나고요. 여기에 이 주차 건물은 충전기를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으니 충전 인프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부지가 넓은데 단층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 주차장도 이렇게 건물화해서 운영하면 전반적인 주차 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자체마다 그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예 화재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이 방법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 거란 겁니다. 행여 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아파트 구조물에 피해가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상 주차장이다 보니 불의 열기나 유독가스, 연기 이런 게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화재 진압도 당연히 더 수월해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발 국토부나 환경부 관계자들이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가지고 토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번 이 벤츠 전기차 화재는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고요. 이게 만약 폭발사고로 이어졌다면 진짜 대참사 수준이었을 겁니다. 앞으로 전기차는 계속 늘어날 거라면서요. 그런데 지금처럼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계속 늘려봐요. 그럼 나중에 전기차가 진짜 많아졌을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전기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는 거고 이때 화재가 발생하면 지금보다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고 건물이 손상되는 정도 또한 훨씬 높을 거란 말이죠. 산업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진통을 겪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야 사고가 점점 줄어들고 완전한 대중화가 되는 건데 지금 당장 이런 대책이 안 나오고 실행으로도 옮겨지지 않는다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화재 사고가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번에도 후속 조치가 없다면 다음엔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 스포일러 팀이 꾸준히 제안한 내용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해결하고 주차난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화재 발생 시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방안 아닐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